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저희가 한 주 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불태워야 됩니다. 조회수 비대위가 또 열릴 뻔했어요. 아하,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또 이 힘을 아끼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좀 활약을 기대해 최선을 보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 만나볼 분 굉장히 저희가 모시기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분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통상 이제 5선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하. 알고 보면 재선이었어요. 아, 네. 초선 때부터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재벌 저격수.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삼성 저격수. 그렇습니다. 예. 당대표 출마에 이어서 대선 출마까지 이 아하. 선거란 선거는 다 나갔던 상습 출마자입니다. 상습 출마자. 네, 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우리 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소개를 여기- 너무 거창하게. 다 적혔던 겁니다. 소개 그렇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상습 출마자. 예, 마음에 듭니다. 예, 다음에 또 나가야지. 저희 그 한판 열정 그 코너 그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어요. 어떤 코너 누구 보셨어요? 육개상계 통쾌. 육회상계 통계. 예,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놀라운 그 성대모사. 성대모사. 네. 노트 놀랐어요. 네. 그래요. 좀 오늘 의원님도 저는 언제 해주세요? 성대모사? 본선에 올라가시는 네, 분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박용진 의원님 평상시에 한판 승부 많이 나와주셨는데 한판 네. 열전에서 또 인생 이야기를 또 깊이 또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용진 의원님의 내 인생 첫 번째 결정적 순간. 첫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박용진의 반골 기질은 타고났다. 예. 이 음악이 아주 번쩍 네네. 왜 이런 걸로 골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일단 우리 의원님의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장수에서 네네. 출생을 하셨고 예.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진북초등학교? 네. 경찰관이던 아버지가 서울로 전군을 오시면서 본 적을 서울로 바꾸셨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고 네. 예. 원래 그 본적은 전라북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죠. 근데 서울 도봉구 미아동 그 당시엔 도봉구였어요. 강북구가 도봉구. 도봉구 미아동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네.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는데 네. 네. 너의 본적은 여기 이 집이다. 아. 본적은 저 전라북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을 싫어한다. 나 그 얘기 듣고 어린 나이에도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또 싫다. 이게 마치 그 전주에 두고 온 친구들 배신하는 것 같고 그 어린 마음에도 그거 가지고 한 며칠 마음의 상처였어요, 진짜. 지금도 그때 그 싸한 기분, 아하. 찝찝한 기분, 이런 거, 배신자 같은 느낌, 아하. 이런 게 남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어린 시절에도 뭔가 그 뭐 지역 감정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할 수도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경우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이 저발전하고 지역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일종의 이등 국민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괴감, 스스로에 대한 고립감 이런 것들이 국가 균형 발전과 통합에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지방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이 정책을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이제 어린 시절 사진 제가 구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저기 하이탈이야, 하이탈이. 하이타이. 없어. 아무것도 안 그렇군요.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예, 굳이 자세히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거 안 가려줍니까, 저거? 글쎄요. 예. 사실 저 우리 어머니세요. 예, 요 정도 사진은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이게 TV 다큐에 이제 용으로 미리 준비하신 사진이신 거죠? 저거를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 몇 살 때요, 저게? 그러니까 저 아마 두 살 우리 나이로 이제 3살 정도. 네.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또 이제 그 근무지였던 장수군 옆에 임실 있어요. 임실군의 관촌면이라고 어머님이 기억하시던데요. 예. 그렇군요. 저 무너져가는 집이 관사랍니다.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총명해 보이는 어린아이였고. 예. 이제 신일고를 나오셨어요. 예, 대신일고. 예. 대신. 뭐 대는 모르겠고 갑자기 신일고 나오셨는데. 그 배우 임원희 씨와 동창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다찌마와리. 다찌마와리. 다찌마와리 임원희 씨. 네. 예. 근데 임원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용진이는 커서 국회의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모니 씨한테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쟤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 왜 그랬냐? 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었더니 이 친구는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박용진이 나는 나중에 국회의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착각이죠. 근데 되게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박용진이 국회의원 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야 용진이가 데모하다가 잡혀갔대. 그랬더니 걔 그럴 줄 알았어. 방골. 예. 그 다음에 또 야 이번에 또 잡혀갔대. 예. 걔가 그렇지 뭐 몇 번 더 갈 걸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박용진이 총학생회장을 하고 박용진이 데모하다 잡혀가고 뭐 이런 거를 박용진이 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네. 당선되고 하는 과정을 네. 친구들은 마치 예견했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가요? 지금 사진 나갔다가 방금 또 사라졌어요. 뭐가 사진 띄워주세요. 예, 조사진. 졸업식 날. 졸업식 날. 어디 계세요? 저 사파리 비슷한 옷을 입은 하얀색 밝은색. 네네네네. 그 맨 오른쪽에. 예, 나머지 친구들은 다 잘 됐어요. 저만 감옥 갔다고 막 이랬는데 오른쪽 맨 끝이 의원님이 오른쪽 맨 끝이 삐딱하게 얼굴 들고. 근데 저 가운데 계시는 선생님이 이수호 선생님이세요. 이수호 선생님이요. 기억하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교조 위원장 하셨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위원장. 교육감 선거에도 나오셨었고. 떨어졌죠. 그 노동계 속에서는 다 이기셨는데 교육감은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우리 저 이수호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전날 교사 신분이 아니죠. 해직됐던. 그 선생님이 학교로 오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와주셨으면 했고요. 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었고 그래서 저기 오셨는데 저 모여있던 저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수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말 안 듣던 애들 다 이제 해서 사진 찍고 남겼죠. 그렇군요. 그 의원님 원래 고교 시절에 꿈이 기자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호 선생님께도 여쭤봤어요. 그 기자 하려면 어디 가면 무슨 과를 가야 돼요? 했더니 신문방송학과인가요?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나오신 국문과, 국문과나 사학과나 사회학과나 이런 데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데모하는 과더라고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시면서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의원님 다른 방송 보니까 노래랑 기타 실력이 상당하세요. 아니 그거 실력은 상당하지 않아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막 이제 돼서 시작한 거라서 상당하진 않고. 오늘 작가가 계속해서 노래를 하든지 기타를 치든지 그러는 걸 나 여기 와서 알았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 보좌관이 둘 다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곡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제일 쉬운 걸로. 준비하셨어요. 어떤 곡입니까? 희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 이게 운동권 노래예요. 운동권. 하지 말라고 다들 그러던데 아주 밝고. 권주가입니다. 권주가. 기타를 준비하셨어요. 유튜브라고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너의 빈잔의 술을 따라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비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문을 따라라. 보라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에 쓰라린 갈바람. 저 더러운 것들 싹 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 밝히리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거라. 비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해방의 술을 따라라. 오.
굉장히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네네네네. 권주가잖아요, 권주가. 야, 지금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중간에 이게 피 맺힌 노동이 나오는 거 다 요즘 탄압받는 노동조합을 위한 얘기기도 하고요. 불량주부님 대학생 박용진이 보인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셨을 분들이 이게 술 한잔 나누면서 희망을 이게 나누는 권하는 그런 가사라서 예. 고민 끝에 가져왔습니다. 최신곡은 안 됩니까? 뭐 잔나비라든지. 잔나비. 예. 잔나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밖에서 얘기해줬구나. 주저하는 연인들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준비 안 했으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다음에 대선 출정 시대 한번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공약하신 겁니다. 원래는 저 옛사랑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님 하셨다면서요. 네, 옛사랑했어요.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제가 이상민 의원님을 이 노래로 밟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뭐 지금 댓글이 상당해요. 네, 뭐 거의 JIK님도 민중 가수입니다. 오늘. 진짜 잘 부르신다. 블로홈님. 네. 또 라하님도 하나도 안 떨고 하시네요. 와 하면서 지금 찬사가 나고 있어요. 네, 나중에 꼭 잔나비 준비해달라는 청취자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노래도 들으셨는데 대학 가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셨어요. 아까 이소수 선생님 영향입니까 그러면? 노동운동은 아니고요.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이게 그런데 3번 과목을 갔는데 3번 다 노동운동과 관련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지하철 파업, 이제 총학생회장 때 그거 연대 투쟁 지원하다가 정리해고 제도 도입 반대 투쟁과 관련돼서 마지막에는 대우자동차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뭐 이상한 갑질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특히나 이제 사회적 진짜 더 약자인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신경 쓰기보다는 대공장 중심으로 굴러갈 때 저는 욕할 수 있어요. 이제 몇 번 얘기했어요. 민주노총에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3번 감옥 갔으니까 내가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 좀 들어라. 그런 적도 있고. 그럼 듣습니까? 안 듣죠, 잘. 그땐 그때, 지금은 지금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애정이 있어요. 민주노총 뭐 혹은 뭐 한국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애정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층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조차도 없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제가 뭐 다른 공직을 또 못하더라도요 그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는데 3번 구속되셨으면 감옥 갔으면 진짜 아빠의 마음이 완전히 멍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 총학생회장 할 때 성균관 내과 총학생회장. 그때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현직에 계셨거든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어요. 잡혀가기 전 사진입니까? 저건 4월 달에 이거 저 잡혀간 거 6월이에요. 서울 지하철 투쟁 지역하다가 잘생겼다. 근데. 그럼요. 저 때는 그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뭐지? 대공분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대부분 남영동 대공분실만 기억을 하시는데 그 다른 데도 많았어요. 장안동 대공분실에도 있었는데 저는 그리 끌려갔거든요. 근데 바깥에는 무슨 대성실업인가? 무슨 그 기업처럼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기업이 아니야. 뭐 철조망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잡혀가 있는데 거기 대공분실 실장의 그 이제 이름 직함이 그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잡혀가서 취조당하고 있는 중에 사장님이 좀 보잔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갔더니 아버지가 와 계셔.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하위 경찰이었거든요. 하위직 공찰. 근데 이거 대공실장 정도면 뭐 서장급은 됐겠지 뭐.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정말 두 손하고 무릎을 이렇게 모으고 아버지가 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자식을 잘못 키웠어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또 욱하잖아. 또 아들이 못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가 뭘 잘못했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아버지가 사과하시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다독다독하면서 용진아 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애틋하게 안 하셨거든요. 셋째 아들이야. 되게 그 당시 아버지들은 살갑지 않죠. 우리 첫째 아들 든든하죠, 둘째 아들 든든하죠, 셋째 아들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 그러면서 컸어. 이거 뭐야 셋째 아들. 그리고 딸을 낳고 싶어 하셨는데 또 내 밑으로 딸을 또 낳았어. 우리 어머니가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으셔서. 나만 좀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되게 뭐 그냥 있으나 없으나 생각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날 그렇게 애틋하게 아버지가 달래고 그러시면서 당신이 가진 딱
일주일 용돈 3만 원을 날 주시더라고. 아마 걸어가셨을 거야, 나 그거 주고. 집까지. 근데 그 돈으로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 매 맞지 마라. 이 사람들이 널 때리더라도 매 맞으려고 그러지 마라. 매 맞지 마라. 그리고 이 돈으로 배 굴지 마라. 딱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늘 그런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요즘 잘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우셨겠네요. 네? 등 돌리고 우셨다고. 네. 그때도 우셨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데 이제 그 파란색 수의라고 그래요. 예. 수의가 원래 파란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파란색 옷을 수의를 입고 여기 뭐 119번 아마 이제 이렇게 달고 면회를 두 분이 면회를 오시길 나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잠깐 뭐 얘기하시다 나가더라고요. 그걸 안 들어오셔. 그리고는 저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밖에 있는 동지들한테 뭐 굳세게 잘 투쟁하라 이렇게 이제 철없는 소리를 어머니한테 하고 전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토론하다 나중에 어머니가 따로 면회를 오셔서는 그때 아버지 나가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범죄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면 그 감옥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아들이 입고 있으니까 그거 참만 못 보겠다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죄진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 왜 저렇게 저항을 하고 저렇게 사나 애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자책하실 일이 절대 아닌데. 지금도 우리 의원님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네. 아버님 생각이. 미안해서. 예. 자, 아버님 지금 아직 계세요. 잘 읽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용돈도 따로 드리고. 이거 어머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용돈을 역시 투명성이 있어요. 네, 그럼요. 제가 뭐 금융 관련해서 심하게 했는데 그 용돈을 두 분을 따로 드리고 현금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두 번을 각각 찾아가잖아요. 어머니 용돈 드리러 한 번, 그러네. 그 아버지 드리러 한 번.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은 꼬박꼬박 댁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근데 막 주로 술 먹고 밤 10시쯤 가서 어머니 이러고 들어가서 용돈이에요 이러는데 근데 두 분은 그렇게 막내 아들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막 2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도 하시고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되죠. 네. 정치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해야겠다 마음 먹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로우전적으로 세상을 바꿔야지 이 생각은 뭐 데모할 때부터 있었고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데 이 백기환 선생 92년에 민중후보 백기환 1992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어른이 선거를 나갔을 때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근데 처참하게 1.2%인가를 받은 거예요. 진짜 낯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평상시에는 뭐 안 보이다가 선거 때 나타나서 내가 여러분 편이요. 재벌을 해체하겠소. 뭐 토지를 농민에게 공장을 노동자에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 방법은 정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당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군대 제가 또 감옥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갔다 온 희한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서 손 들고 군대를 갔나.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안 갈 수 있었는데 갔어요. 군대를 또 병장 제대를 하고 와서 이게 사회단체인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고 제야단체 거기가 그 97년 대통령 선거를 독자 후보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때 민주노총이었던 권영길 위원장을 후보로 추대하고 저는 그 선거본부에 파견을 갔죠.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분이 김학도 씨가 1997년에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 권영길 위원장이 후보로 나갔고 그때부터 선거를 시작했고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다 이제 흩어졌어요. 다 뭐 돌아가고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하고 권영길 대표하고
한 13명인가가 남았어요. 당 만들겠다고. 네. 그때 권영길 대표의 연설이 우리 10몇 명 앉혀놓고 하는 연설이 명연설이었어요. 그분이 말을 잘 못해요. 기자 출신인데 말을 잘 못해요. 연설은 별론데 예. 진심을 담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똑 떨어진 그 자리가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면 안 되지. 다만 물방울이 돼서 꾸준하게 뚫어야 된다는 거. 어머나 저 양반이 저렇게 말을 잘했나? 그리고 가마 감동 그 13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나이가 27, 28 이때였거든요, 제가. 근데 대학까지 가르쳐 놨더니 그 당 만든다고 월급은 받아오기는커녕 네. 새벽에 나가서 신문 돌리고 예. 그 돈 가져다가 생활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활동비를 대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진짜 저거는 차라리 감옥에 가 있을 때는 속만 안 아팠는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조직부장도 하시고 기획부장도 하시고 대변인도 하시고 1인 5역 비서도 하시고 1인 5역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1인 5역했고 예. 그래서 알바하면서 정당 활동. 이건 진짜. 낮에는 활동해야 되니까 새벽에 잠을 줄이고 그걸 하자고 그랬는데 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제가 잠이 많아. 새벽에 신문 배달. 예, 이게 되게 신문 배달을 했는데 예. 그리고 겨울이라 예. 이 시티백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짜 요 마이크보다도 저 바퀴, 네. 오토바이 바퀴가 좁아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이러면 미끄러지는구나. 미끄러져 버리고 빙글빙글 돌아버려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시티백을 타고 2번이나 제가 사고를 나서 이러다 진짜 길에서 죽겠구나 하는 걱정이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사고 나왔고 뭐 좀 길에 부상당하시고 부상당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때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차라리 다른 알바를 하자 그래서 다른 알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님도 보좌도 하시고 예. 그러다 이제 민주당으로 가셨는데 그 진보 정당 분위기가 이제 배지를 못 달았으면 못 달았지 민주당은 안 간다 이런 정서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 민주당 다 가셨어요. 네. 그 선택하게 된 이유? 고민 많이 했어요. 저 하루아침에 결심한 거 아니고요. 고민 진짜 많이 했고 진보정당 안에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지역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없어요. 서울에서 10년 동안 2자리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서울에서 어쨌든 내가 내보낸 사람들 구의원으로 당선시킨 사람 진보정당에서 나와라. 없다. 근데 그것도 2번이나 연속 계속해서. 근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 선거법이 바뀌고 정치체제가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기껏해야 5석 10석이다. 그러면 10년 전에 창당할 때 세상을 바꿔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얘기했었던 우리 약속을 믿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해준 사람들은 뭐가 되냐. 계속 우리끼리 NLPD로 나뉘어갖고 싸움이나 하고 그 비례대표 가지고서 서로 하겠다고 멱살이나 잡고 이런 짓 그만하고 차라리 민주당에 가서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블록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소수였어요. 호응하시는 분들은 소수였고 정말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되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괜찮은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르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10년 뒤부터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10년 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아버지가 그걸 주겠습니까? 딸을.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더 이상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무상급식 민주당이 실현했습니다. 우리가 주장만 하고 많은 소수 정당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진보 세력으로 가려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정말 힘들게 결심하고 했는데 소수였고 저는 뭐 배신자 소리 듣고 출세주의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묵묵히 진짜 그 돌덩이 다 맞고
제가 이른바 재벌개혁,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네. 활동, 또 유치원 3법, 교육개혁 이렇게 기득권하고 맞서고 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하면서 거기 진보 정치 활동을 아직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너 선택 잘했고 그때는 비판했지만 지금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고맙고 네. 저는 20살 때 가졌던 그 착한 마음 또 27, 8살에 그 어렵게 만들었던 진보정당의 가치 그리고 그 진보정치에 필요한 그 내용들 네. 이걸 제가 있는 자리에서 꼭 실천하고 이후에 더 역할을 크게 만들어서 실현해 나가는 것까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 가면서 정치인 박용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순간 두 번째로 가보죠.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의 짱돌 던지는 다윗처럼입니다. 네, 음악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예. 나왔습니다. 이거 좀 좋네요. 네. 네, 잔잔합니다. 네. 민주당 가셨는데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뭐 오선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언론 노출 많이 돼가지고. 예. 그때 새누리당 의원이 네.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의원한테 그러더래요. 네. 아니 박용진 의원은 네. 왜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왜 한 번도 본회의장에 안 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대변인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상대당이 알 정도로. 원내 대변인인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의원 대변인인 줄 알았군요. 그러니까 당직자 그렇죠. 대변인인데. 민주당 역사가 70년 이제 네. 돼가는데 그 70년 역사에 배지를 달지 않고 당의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이 제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 김대중 대통령. DJ. 예, 장면 총리. 그래서 진짜 좀 이렇게 같이 비교 선상에 오르신 게 하시는 거구나. 같은 제가 반열에.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DJ급이다. 예, DJ도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예. 본인의 자서전에 예. 그 부분이 있잖아요. 선한 총리 밑에 젊은 대변인. 그 목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 현역 의원들이 이제 그 4.19 혁명 뒤에 그 이공화국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할 때 네. 민주당이 막 거의 쓸었을 때 얼마나 현역 의원이 많았겠어요. 근데 배지도 달지 못한 원외 인사를 앉혔을 때의 세상의 놀람, 주목,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쫙 거기 잘 나오죠. 네. 저도 비슷했고요. 의원님들 시기 질투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누가 제일 시기했어요? 대변인은 다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인지도 상승하고. 예. 그래서 내가 이름 다 얘기하면 나 당대표 못하잖아. 내가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건 대변인을 하는데 당대표가 너무 많이 바뀌어. 8번. 이거 봐요. 내가 숫자 세볼게. 2년 동안. 처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한명숙 당대표 때 했어요. 총선 지고 한명숙 체제 물러나고 그 2등 그때 했던 최고위원이 저기 누구야 문성근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을 한 달 반을 해요. 그 계속 대변인 했어.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그 원내대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갈아치워요. 그래서 문성근 한 달 반 만에 나가고 박지원 대표가 해요. 그 다음에 선거를 치러서 누가 하냐? 이해찬이 해요. 이해찬이 하다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문희상이 해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서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뽑고 그 다음에 이해찬 당대표가 하다가 그 안철수 상대편 후보가 나 저 사람 싫다고 그래갖고 물러나. 그때 지도부가 정사퇴했습니다. 정사퇴 시켰잖아. 안철수 의원이.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단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물러나고 이제 잠깐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대표 역할을 해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그 당시 대변인 괜찮았어요? 좀 이따 또 등장합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대선 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원내대표 한 명이 일주일간 대변인을 하는데 박기춘이랑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요. 박기춘 원내대표가 일주일을 하고 또 문희상. 또 문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김한길 네. 아하. 그리고 이 김한길 대표가 이제 관두면서 네. 관두는 게 아니구나.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랑 합당을 하면서 공동대표. 당대표가 10명이 돼버렸어. 아유, 이거 혼자만 10번을. 기억하고 있는 8명의 대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 대표가 저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은 평산마을로 오세요. 우리 꼭 가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갈게요. 지난번에 갔다 했으니까. 좋습니다. 책방 아르바이트 좀 가서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최장수 대변인, 원외 대변인으로 굉장히 오래 하셨고 국민들 각인이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국민들에게 기억나는 게 유치원 3법이에요. 네. 그죠? 네. 유치원 3법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1년 4개월. 1년 4개월. 예. 힘드셨죠? 진짜 이 힘들더라고요. 욕도 많이 드셨잖아요, 이거. 욕은 많이 먹죠. 왜냐하면 네. 국민들은 박수 쳐주는데 네. 뭐 일단 보수 쪽 분들 네. 쪽에서는 저 빨갱이들 이런 심지어 그리고 한유총 네. 그분들이 2번의 집회를 했는데 10,000명씩 동원해가지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네, 거기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그 여의도에서 한번 그 광화문에서 한번 했는데 예. 그야말로 사회주의 교육정책 박용진 3법 아하. 사회주의. 뭐 이거 반대한다 이런 걸 내걸고 막 네. 이념적으로도 했고요. 제일 힘든 건 동료 의원들이 네. 여야 불문 이 유치원 원장님들의 로비를 받아서 저한테 로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초선이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뭐 견디기도 참 어려웠는데 아이씨 뭐 나중에 국회 뭐 그렇게 너 잘났다 그렇게 하다가 공천은 받을 수 있겠냐, 네. 그다음에 당선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더 힘든 건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 이 밀어붙이지도 않고 아. 또 밀어붙여서 올라간다고 봤는데 뭐 공수처법이 1순위, 그다음에 선거법이 2순위, 아. 유치원 3법은 저 맨 마지막. 후순위로 밀렸군요. 225개의 법안이 올라갔는데 223번, 224번, 225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특히 힘들게 했던 의원이 누구예요?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그때 제가 그때 의원도 아니었을 걸 그분? 오. 울산시장이었나? 막 그런 제 기억에 예. 곽상도 곽상도 의원. 교육위원이었고요. 예. 같이. 그다음에 전희경, 전희경. 김현아 아, 김현아. 이 세 분. 예. 이 세 분 다 지금 안 좋죠, 그죠? 비례대표. 예. 이 세 분 다 안 좋아요, 최근에.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다 네. 그거 너무하더라고요. 네. 법안 심사소위에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그걸 다 막아요. 저희가 들었던 제일 회개한 논리는 예. 아니 학부모가 준 교비와 예. 교육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정황이 이렇게 준 보조금 이런 거를 네. 국고 보조한 거거든요. 네.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횡령하거나 딴 데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식당 주인이 음식 팔고 받은 돈 그걸로 자기가 백을 사든지 뭐를 사든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식당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무조건 통과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통과를 교육위원회를 통과를 시키는데 저 같으면 거의 신경질만 내고 끝났을 텐데. 근데 여기서 꼭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대전 서구지 이분이 서구. 맞아요. 형님 미안해요. 내가 갑인지 을인지 기억 안 나네. 근데 유성인가? 유성.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성. 예. 아무튼 네. 갑을. 예. 근데 그 이분이 간사였어요. 우리 당에. 네. 야, 정말 협상, 협의, 조절, 조율 이걸 너무 잘하고 네. 저 같으면 막 화만 냈을 텐데 이분은 막 차분하게 해가지고 유성갑으로 판단됐습니다. 네. 유성갑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르고 이분은 조절하고 이 손발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요. 완급 조절. 예, 그래서 유치원 3법 통과에 뭐 박용진 1등 공신이다 혹시 그래 주신다면 고맙고 네. 진짜 숨은 공신 조승래 의원이에요. 조승래 의원. 그리고 또 그때 장관했던 유은혜 장관 네. 또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그때 안 그랬으면 저는 통과 못 시켰다고 봐요. 우리 당 내부에서도 막 추진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떨어졌고요. 1년 4개월 정도 지나가면 기억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무슨 법이 있었는지를. 네. 그때 그 법안 통과됐을 때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때 뭐 셀카 찍고 말이죠. 네.
예. 저기 이제 윤회 장관- 교육부총리가 예, 굉장히 사진을 조금 더 넓혀서 뭐 봐주면 예. 저기 뒤에 예. 그게 저게 넓혀지는 건가요? 저 뒤에 큰 조승래 화면. 의원도 있다. 아, 그 연락 조승래 아, 의원도 조승래 계시고 의원. 서영교 의원도 계시고 예, 저기가 지금 교육위원들 예. 중심으로 아, 이찬열 의원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육위원장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3법이 예. 국회에 통과하게 됐고 또 의원님 설명한 또 다른 데가 삼성 저격수인데 네. 의원님 휴대전화는 못 쓰세요 지금? 애플 아이폰. 정말. 야. 미제 거 써도 됩니까? 네, 무슨 상관이에요?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아니, 미국 운동권들도 현대차 쓴대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고 이건희 회장 네네. 차명계좌 과징금 등수도 이끄셨고 네. 삼성생명법도 추진 중이시고 네. 근데 그 이건희 회장 장례식에 가신 걸로 또 의외였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희 회장한테 사실은 차명 계좌 뭐 4조 5천억 원 확인된 네. 것만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1192억이라고 하는 금융실명법에 있는데 국세청이 안 걷어가고 금융위원회가 딴소리한 그리고 관료들이 다 안 걷었던 돈을 네. 거의 그 기간 끝나기 직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거를 문제제기하고 네. 1192억 정도를 걷었어요. 아하. 그 일로.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또 과태료, 과징금도 또 따로 걷고, 네. 또 뭐 그 삼성생명 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관련 때문에 삼성 삼바 그 내부 문건 폭로도 삼성바이오? 하고, 예. 그러면서 삼성으로서 되게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생각을 해봤죠. 예. 저분하고 나하고 악연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분이 나를 만난 적도 없고 저도 저분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네. 근데 저분은 그 과도 있지만 공도 있잖아요. 네. 한국 기업, 한국 경제에 큰 역할과 족적을 남기셨는데 내가 저분한테 애도를 표하는 게 저분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되거나 모욕적이진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갈까 말까 했는데 그쪽에서도 왔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아하. 아는 분들 얘기 예,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갔죠. 네.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갔는데 네. 가길 잘했어요. 가길 잘했고 그래서 공은 공, 과는 과. 또 그 아들까지 이어서 이재용 회장까지 이어서 그 지금도 잘못되고 있는 그 지배 구조에 네. 대한 거,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 저지른 것들, 네. 그다음에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혹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 삼성전자 응원하고 또 핸드폰은 아이폰이지만 나머지 가전제품은 다 삼성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뭐라던가요? 딱 처음 만날 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사실 오는 게 맞는지 안 오는 게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재용 회장도 그날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진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와서 너무 고맙고 아하.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짧지만 그 정도 말씀 나누고 그렇게 조문을 마쳤죠. 예, 이제 의원님 이제 초선이었지만 네. 굉장히 큰 싸움 많이 하셨어요. 이제 네. 전국의 유치원 원장님들과의 싸움도 하셨고 그렇죠. 만 명이 모였다 아까 말씀하셨고 네. 또 재벌 국내 최대 재벌과의 싸움도 하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일하는 보좌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고충이 많습니다. 예, 네. 그 보좌관들 인터뷰를 보니까 네. 다 힘들지만 박용진 의원실이 좀 더 힘들다. 의원이 아이디어가 많고 굳이 새로운 기획을 많이 한다. 맞습니까?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 편이에요. 이것저것 뭐 자꾸 막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뭐 물어보는데 네.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던데. 뭐 오늘 이거 요 프로에 꼭 네. 나가라. 네. 라고 주선한 보좌관은 아까 가던데 저도 재밌게 볼게요. 야 같이 가야지. 아야 저 하긴 집에 지금 애 보러 가야 된다고. 퇴근했어요. 프로에 퇴근하고. 칼퇴근하고. 칼퇴근하고. 저는 여기 오고. 예. 그 또 대선 때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춤추셨던 맞습니다. 게 이젠 네티즌하고 싸웠어요. 예. 네, 네, 그 네. 의원님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브레이브걸스 잘 몰랐고 아하. 롤린이라는 음악도 그걸 하라고 그래서 그때 들었죠. 솔직히. 일단 영상 한번 볼게요. 일단 영상. 그걸 굳이 진짜. 지금 뭐 하는 건가? 죽는다. 롤린 일어나.
일어나서 퉁치지 않고 아니 근데 갑자기 세금이 아깝습니다. 중요한 죄송합니다. 건 그 보정하는 데보다 의원이 더 잘 치시네. 그렇네요. 네. 아니 좀 웃긴 게 네, 저 여기 방에 다 몸치들밖에 없어. 네. 염색한 머리의 그분들이 예. 21살, 22살 아. 젊은 분들이에요. 저 중에 한 분은 제가 그 저기 예.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할 때 사회도 봤어요. 아. 그런데 저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봐준 거예요. 아. 각각이 다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로 상당한 수익도 거두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네. 아. 저를 도와준다고 와서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자기들이 기획해서 온 대로 한 거죠. 아, 너무 오글거려요. 저도 죽겠어요. 우리 아들들도 우리 집에서 저보다 기겁을 하고 아. 아니 근데 일단 뭐 영원히 이제 박제될 영상이니까 네네네. 앞으로 뭐 지금도 자제시켜봐라. 회자돼요. 예. 지금도 정세균 의원하고 같이 회자됩니다. 아, 네. 이거 그러네. 나만 했었어야 되는데 예. 또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대선에 나가셔가지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당시 후보와 이제 붙으셨잖아요. 네네 자 박용진에게 이재명이란 넘어야 할 벽. 넘어야 할 벽. 예. 근데 본인 이재명 대표도 뭐 그걸 나쁘게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쫓아오는 거 긴장감도 있지만 필요한 일이죠. 우리 역사, 우리 당의 발전,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예. 후배들이 쫓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담쟁이처럼 담쟁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그런 정책이 담쟁이처럼. 되겠고 또 이렇게 뭐 우리 당의 많은 앞선 지도자들 그 위에 그들의 어깨 위에 서야 세상이 조금 더 내키는 자가도 네.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이재명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는 요즘 좀 당 상황 어려운데 평상시 마주치면 어떤 말씀 나누세요? 최근에 보셨어요? 뭐 두 달 전쯤인가에 아. 두 달인가 세 달 전인가에 하여간 저녁에 술을 좀 세게 둘이 두 분이서 많이 마셨고 아. 좋은 술 사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날 각 문배주였나? 아. 각 한 병씩. 한 병씩 예, 그 술을 잘하시는구나. 잘하시더라고요. 수박주 이런 건 안 드시죠? 네네. 땡.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그 오늘 먹었어요. 오늘 수박. 고창군수가 수박을 보냈더라고. 전라북도 출신 기원들. 이게 이 양반이 시골에 계셔갖고 조금 감이 떨어지나. 진짜로. 예, 여러 통을 보내셔갖고요. 잘 먹고 있습니다. 의미 그 의미 둔가 진짜로 그냥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고창에 제가 순수한 마음을 보내시는데 그 고창 군수님께서 고현석 군수님께서 보내신 거죠? 예. 성함이 고현섭이었나? 근데 하여간 고창 군수님이 예. 보내주신 그 수박이 이럴 때 광고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고창의 명물 흑수박. 흑수박. 또 당도는 뭐 장난 아니에요. 예. 그 당도는 거의 금 당도고요. 예. 근데 약간 까맣더라고요. 흑수박. 진짜 맛있습니다. 자, 또 우리 박용진 의원님 이재명 대표께서 또 굉장히 또 불편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래도 또 동료로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예, 이재명이고요. 저번에 CBS 라디오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그때 제가 악수 안 했다고 사과드린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손이 안 뿌리신 것 같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님하고 예. 제주도 연설을 하는데 예. 제주도 연설에서 제가 이제 앞에 두고 그냥 세게 박용진이 원래 할 말은 하잖아요. 네. 막 세게 막 이렇게 비판했지. 그렇게 비판하면 이길 줄 알고 당대표하고 그래서 세게 막 조져놨더니 이거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핸드폰만 바라보고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손만 탁 내고 이렇게 하신 거지. 근데 그걸 또 우리 또 예민한 기자들이 또 다 봤네. 다 또 영상도 찍히고 이재명의 노루각수. 노루각수.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피해를 본 건데 내가 안 뜨고 이재명이 뜨더라고. 노룩한 이재명이 뜨지 해싱당한 박용진이 뜨진 않거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막 뉴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CBS에서 그 토론. 후보자 토론 대담이 있었어요. 예. 그때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화장실에서 만난 거예요. 그날 보더니 네 어제 저 뭐 뉴스 하도 많이 나왔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이거 네, 괜찮습니다. 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분명히 막 지금
소변기 앞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서신 뒤에 닦지 않은 손이 있는 게 분명한데 악수를 내미시는 걸 그걸 또 노력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악수를 딱 하고 그렇군요. 그 얘기를 또 방송에서 했죠. 닦지 않은 손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님은 그래서 의원님한테 예. 숨만 쉬어도 넌 비명이야 이런 말씀하셨다고. 맨날 그분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친명입니까? 그러면? 아니 숨을 쉬어도 심하고 그렇군요. 예. 춤까지 잘 추는 남자 우리 박용진 의원 만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으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용진의 민주당 사랑법입니다. 유치원 3법에 이어서 사랑법. 네, 좀 늦게 나왔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네네. 자, 졸고 계세요. 저기 계신 박용진의 분들. 네네네. 민주당 사랑법. 자, 의원님의 민주당 사랑법 제 1조는 뭡니까? 아끼는 만큼 이야기한다. 아끼는 만큼 이야기한다. 네. 이야기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 좀 잘못 나가거나 시리에 빠져 있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쓴소리 해주고 네. 그러지 말고 자습실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렇다고 오락실로 빠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예. 또 부모로서 자식한테 막 험한 얘기도 하죠. 저 아들들이라 이게 네. 막 이렇게 그래 잘하는구나 이렇게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 임마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어쨌든 잘 되라고 고쳤으면 하는 얘기들 하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네.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면 내부 총질한다는 얘기도 듣고 네. 그 얘기를 하면 네. 수박이라는 얘기도 듣고 예. 그러긴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민주당 상황 굉장히 좋지 않고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네. 아까 이제 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진짜 가결될 줄 알았다. 이제 본회의장 앉아 있는데 근데 깜짝 놀랐다 본인도. 네.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게 말하는데 의원님은 그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게 좀 이렇게 그 식초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그 냄새도 좀 있으면 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 둔감해지거든요. 코라고 냄새도 안 난다. 냄새가.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 좀 만연돼 있나 이런 걱정이 약간 있고요. 이게 약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막 비판받고 언론으로 비판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약이 돼서 더 달라질 수도 있고 혁신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피클이 될 건지 식초에 담가져서 피클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못 먹을 음식으로 끝나버릴 건지 빈초산이 될 건지 그런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야 될 그 어떤 포인트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모두가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뭐 조사 등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그냥 그렇고 당 내에서의 분석도 사실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달라져야 되는 거 모두가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부결된 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 동의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지금 20명이 받았는데 그 20명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 그 앉아서 같이 또 체포 동의안 표결하는 것 자체가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이 발언이 자극했다. 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그게 이제 부결로 이어졌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의원 동의하십니까? 그 이전에 이 수사에 대한 좀 엉터리 수사라고 하는 의원들의 생각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의총 때 최강욱 의원이 그 얘기하더라고. 얼마 전에 자기 압수수색 당했는데 얘들이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갔더니 자기가 핸드폰 2개 쓰는데 핸드폰을 압수한다고 그래서 하나만 압수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하나 더 쓴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마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안 줬다고 그러던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압수수색하는데 핸드폰을 2개 쓰는지 3개 쓰는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로 오고 보좌관들 핸드폰을 다 압수했대요. 근데 그중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지도 않았던 보좌진들의 핸드폰까지 압수해 갔대요. 근데 한 명건 가져가고 한 명건 안 가져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되게 불안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왜 저러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일 때는 상당히 뛰어난 수사력, 집중력 이런 거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은 좀 이렇게 엉성해요. 수사력이. 수사력도 엉성하고 깊이도 없고 신속력도 느리고 그다음에 뭐 결과도 못 내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뭐 700 몇십 번이었나? 그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도에서 확증된 게 뭐냐? 너희들 주장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이런 것처럼 그 이번에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 관련해서도 그 이성만 의원은 본인은 원래 작전이 자기는 이거 필요 없고 나가서 구속영장 심사 받겠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둘을 청구하니까 한 명은 나는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이제 본인만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각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랑 우리 당에도 율사가 많으니까 들어보면 기각각이에요. 영장을 해도 영장을 뭐 기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그걸 가져왔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만일에 가결돼 갖고 법원 가서 기각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했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안 됐어요.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 조급함 이런 것들이 그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 장관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또 수사하면 또 한동훈 장관의 조선 제1검인데 한 장관님 박용진 의원 말씀드리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20명의 캐스팅표 이거 가지고 계신 20명을 비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수사면 아마 한동훈이 범사였으면 검사 한동훈이면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그 20명이 누군지를 특정했을 거예요. 특정을 해서 그들을 이미 다 불러서 수사를 끝내거나 조사를 다 한 뒤에 그 혐의가 확증돼서 기각되지 않을 사람들만 영장 타다닥 쳤을 거예요. 먼저.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조사도 한 번밖에 안 했고 그렇다고 뭐 어디 도망가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증거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인멸할 수도 없는데 영장부터 딱 청구를 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의원님께 질문이 있대요. 의원님께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가결표 던졌습니까? 부결표 던졌습니까?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비밀투표기 때문에요. 예, 비밀투표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그런 거 묻는 건 체포해야 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체포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당연히 혁신이 얘기 계속 하고 있고 혁신위원장 3명으로 좁혀졌다 교수님들로. 네, 그러시대요. 혁신이 잘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되든. 글쎄,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게. 부정적이다. 네, 사람을 왜 봐요? 아. 그 과제가 있으면 과제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지. 혁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 과제가 무엇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뭔지를 하질 않고 그 수험생부터 불러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시험이 국어 시험인지 산수 시험인지를 보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혁신이가 뭘 하려고 하는 혁신인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장 대표가.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혁신의 내용이 없고 사람만 지금 누구를 임명하겠다.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의총에서도 혁신은 역시 뭐 그 사람을 바꾸는 국회의원 물갈이가 가장 국민에게 박수 받는다. 그런데 그러다가 당의 통합과 이것도 흩어질 것 같아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그게 혁신이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건 국회의원 많이 갈아쳐라가 아니고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평가를 안 했잖아요.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를 안 했잖아요.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개선하는 방식으로 그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적도 없고 일단 사람부터 고르는 걸로 해버렸으니 이게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의총에서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을 말씀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의총 마지막 즈음에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본인은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으신 거 말고 그 의원님 어떤 생각하세요? 이재명 체제로 갈 수 있습니까? 내년 총선? 갈 수 있냐? 예. 승리할 수 김영진 있습니까? 의원, 그러니까 가장 친명 중에 친명인 김영진 의원 말 그대로 옮기면 예. 이재명 없이 안 된다. 그러나 이재명만으로도 안 된다. 아. 이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만이 아닌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을 네.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아, 이재명 플러스 알파? 뭐 혹은 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어떤 본인의 역할을 변경시키는 방식. 서른 의원도 관두세요. 사퇴하세요. 이게 아니고 아. 앞으로 10년, 15년 더 정치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놓을 때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하. 놓은 걸 다시 얻기도 한다. 김대중도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 그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판단을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해라. 이렇게 아하.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우병우, 조국 전 수석 두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네. 일단 우병우 전 수석. 네. 출마하는 거 가능할까요? 지맘이죠 뭐. 지맘이죠. 지맘이지. 네, 그거야. 국민의힘이 공천할까요? 공천 안 할 거라는 의견도 많고. 그것도 지맘이지. 아. 남이랑 아니, 맘이죠. 본인이 공천하고 싶다고 국민의힘이 공천해 주는 건 아니고 김기현 그렇죠. 대표라든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또 중요할 텐데. 요즘 검사 잘 팔리니까 그쪽은 혹시 모르죠 뭐. 또 이렇게 공천될 수도 있다. 예, 예, 예. 자, 민주당 걱정 많으시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출마? 민주당 간판 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맘이지. 간판. 예, 피해가지 마시고. 간판. 예, 조국 전 장관 저는 이기는 공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공천.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공천 받으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그럼 전체. 공천하는 거고 아,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이러면 공천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지금으로서 네, 조국입니다. 저는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나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이에요? 책에 뭐라고 이상입니다. 나와 있어요?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법치를 해야 됩니다. 아, 법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는 책 사보라는 얘기인데. 아,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책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아, 그래요? 책 안 사도. 네. 예. 그 일각에서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민주당 간판은 아니고 무소속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자유잖아요. 음. 본인의 선택이고 예. 국민들이 또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 그 뭐 신당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조국 신당 뭐 이런 것도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훨씬 본인의 선택을 하시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심사숙고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조국의 강이 이제 거의 그 본류를 우리가 다시 당 안으로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 안녕하세요. 나는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예, 내가 김종인 그 박용진을 아주 예뻐했는데 요즘에 그 태섭이하고 왜 놀아주질 않는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삼신당으로 제3지대로 놀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요? 예, 제3신당. 아니 지난번에 저녁 사준다고 전화하시더니 그들 소식이 없으세요.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봐요. 근데 그때도 좀 웃겼어요. 예. 아, 금태섭 의원이 네. 그 국회에서 토론회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뭐라고? 그 국회의원 아니요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빌려줘야 네. 아, 빌릴 수 있으니까. 그 장소를 빌릴 수 있으니까 좀 해줄래요? 그래서 근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했죠. 네. 어라? 포스터를 나중에 봤는데 네. 주최 박용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죠 형. 전화해서 저보다 형님이에요. 아니 형 이건 아니지. 뭐 이런 게 어딨어. 게다가 보니까 무슨 그 이쪽 저쪽 이렇게 막 다 모았죠. 좀 네.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상의라도 하고서 이런 거면 좀 해달라고 하는 거면 내가 고민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장소 빌려달라더니 주최 박용진. 간판을 들고 가버렸네. 아. 이런 느낌이다. 그랬더니 아. 그건 그럼 앞으로는 뭐 보도자료 이미 나갔어 미안해. 그랬더니 앞으로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근데 뭐 그 금태섭 의원도 그쪽에서는 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는데 그때 첫 보도자료 나간 바람에 지금도 아주 곤란해 죽겠어요. 제3신당 관심 있는 것처럼.
당을 나가라. 당을 나가라. 이 수박아. 아, 수박아. 금수박이랑 놀아라. 조만간 그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 된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제3지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태섭이하고. 예, 그렇다고 김종인 봐요.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님 그 저녁 사주셔야죠. 예. 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봐요. 예, 저녁 드시면서 같이 더 깊이 얘기하시고. 자, 누구보다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정치인 박용진 의원님. 다음 목표는 다음 목표는 뭐 물론 내년에 이제 삼선. 삼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 대통령 선거 상습 출마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상습 출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담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담을 넘어야죠. 자꾸 미끄러지더라도 계속 이제 도전해서 올라가고 네. 해야 담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네. 저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만나고 있고요. 모든 출연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한판 승부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박용진 TV도 눌러주십시오. 박용진 TV. 네, 이것도 이 구독과 좋아요 네, 또 끼워 넣었어요. 예, 끼워 넣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한판 열전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님,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의 높은 별리벅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심정.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진보의 자세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 두려움에 맞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사회적 기득권 가지고 있는 힘센 사람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하고 맞서는 것도 힘들고 당 안에서 욕먹어가면서 쓴소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네. 그것이 해야 할 말이고 해야 할 일이면 반드시 해야 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데에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심정으로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괭이님이 구세어라 박용진. 산이조아님 박용진 의원 응원합니다. 아유. 불량주부님 앞으로 나아가시라. 그리고 프레이스님 박용진 괜찮은데 잘 안 풀리네. 왜 걱정도 해주시고 이런 걱정 안 받으시길 내년에도 쭉쭉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어떻게 드셨어요? 전 사실 예. 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아웃사이더, 땐 멸칭으로 수박 이런 분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만나 뵈니까 수박이 아니고 과즙미가 있는 분이었어요. 과즙미가 있다. 네, 통통 튀고. 통통 튀고. 네, 민주당 의원분 같지가 않아요. 네네네. 굉장히 좀 네. 뭐랄까요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좀 방송인에 가까운. 방송인 가정자 치고. 네네. 민주당 의원 같지 않다는 말이 네. 아주 저한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거봐 그렇게 나가라는 거야? 아닙니다. 취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만큼 개성이 있고. 예, 네네네.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다음에는 그 잔나비 네. 곡으로 꼭 다시 들어야 됩니다.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한판 열정 오늘 여기까지고요. 박용진 의원님 또 건강하시고 또 한판 승부 본방송이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다른 또 한판 열전 주인공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박용진 TV도 눌러주십시오. 박용진 TV.